이게 자막이 너무 작은데. 오자마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목소리가 좀 작죠? 여러분들이 각자 볼륨을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보내드리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오늘은 짧게 할게요. 딱 봐도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오자마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리는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자, 안약 때문에 그런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제 병원을 갔더니 안구 건조증이 오래됐다.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좀 심하게 걸렸고 그 다음에 눈에 염증까지 같이 왔다. 그래서 그 뭐 일단 한 달 약을 써보고 그 뒤에 다시 이제 약을 주겠다. 근데 내가 안구 건조증이 뭐 언제나 지금 10년째 똑같은데 갑자기 왜 걸렸겠어. 오늘이 세월호 특조위를 종료시키겠다 그런 날인데 또 대책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브렉시트 때문에 충격을 먹어가지고 너무 신경을 많이 썼나 봐. 제 안경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에요. 이 안경이 무지 비싼 거야.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그래서 오늘도 방송 못 하겠다고. 원래 내 계획은 어저께 저기 세월호 유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가서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어제 도저히 방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방송을 쉬고 오늘 가려고 그랬는데 또 못 가고. 지금은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구토가 나오는 거라고. 눈도 좀 많이 아파. 여러분께 부탁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텔레그램이랑 어 텔레그램이나 무슨 페북 메신저나 그런 걸 좀 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눈이 모니터를 보거나 아니면 그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시면 그걸 제가 또 다 읽게 되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가능하면 그런 SNS로 저한테 메시지를 전달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좀 나을 때까지만. 한 2주만. 네, 한 2주만 집중적으로 모니터나 이 휴대폰을 좀 안 보려고, 스마트폰을. 응. 그 여러분이 좀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안 할라 그랬는데, 오늘 꼭 해야 될 내용이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7월하고 8월하고 2달 동안 7월하고 8월하고 2달 동안만 방송을 일주일에 2번만 할게요. 일요일 저녁하고 목요일 낮에 하고 2번만 정규 생방송을 하고,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모티콘 2개부터 블랙이에요. 건강관리도 프로가 해야 될, 건강관리도 프로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제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오늘 너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인트로 없이 바로 들어갈게요.
원래 오늘 내가, 아씨, 오늘 내가 세월호 그 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 그 농성하는 곳, 거기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도 내가 이 옷을 입고 아침에 안과 갔다가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방송을 못하고, 오늘도 내가 이 옷을 입고 아침부터 좀 나아지면 가자, 나아지면 가자. 근데 못 갔어요. 어제 오늘은 새벽 기도도 잘 못했어. 어제는 아예 못했고, 오늘은 5시 반에, 예,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도 못하겠었어. 첫 번째 이야기 먼저 들어갈게요.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자, 숨을 좀 쉰 다음에, 좀 힘이 나는 노래를 하나 듣고 갈게요. 노래가 토할 것 같아. 큰 병은 아니랍니다. 큰 병은 아닌데, 내가 좀 이렇게 뇌혈관이 좀 좁혀지는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 뇌혈관이 줄어드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안구 건조증과, 눈의 염증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지금 좀 다운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10시간을 자고, 아니, 어저께 하루 종일 자고, 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8시간 넘게 잤는데, 9시간을 잤는데, 기운이 회복이 잘 안 되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오늘 방송하고, 내일 쉴게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 때 나아지면 방송하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방송하고, 적어도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가고, 제가 좀 컨디션이 나아지면 더 하는 걸로, 그래도 되겠죠? 안 된다고 해도 소용없어. 지금은 내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다음 걸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눈이, 와씨, 이 안구 건조증이 이거 맞아? 이거 다른 거 아니야? 아씨, 눈을 이렇게 막 확 파내는 것 같아. 이게 막 두꺼운 창으로 찌르는 것 같고, 눈을 막 파내는 것 같아. 아씨, 오늘 방송만 하고 갈게요. 짧게 합시다. 짧게. 그 의사가 말하기를, 눈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안 왔냐는 거야. 나는 이제 워낙, 내가 왜 지난번에 그 순천 갔다 올 때 눈이 안 보였잖아요. 운전할 때. 그때도 이미 너무 상태가 심했던 거야. 그때 눈이 안 보여가지고 막 운전하는데 너무 괴로웠거든. 근데 내가 진짜 이 피놀 안경을 내가 이제 그 모니터를 보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피놀 안경을 보내신 분이 책 볼 때 보거나 아니면 산책할 때 멀리 볼 때 쓰라 그랬는데, 뉴스는 봐야 되겠고 눈은 아프니까
며칠 동안 그 피놀 안경을 쓰고 모니터를 봤어. 그때 막 되게 오래 한두 시간씩 계속 봤더니 그래서 그 눈이 이제 뻑이 갔나 봐. 어. 그러니까 원래 그게 그 피놀 안경은 모니터를 볼 때 쓰는 게 아니라 책을 보거나 멀리 풍경을 볼 때 써야 된대요. 근데 이제 내가 그 모니터를 볼 때 써가지고 눈이 많이 아프니까 어 피놀 안경 쓰고 모니터를 보면 안 돼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눈이 이제 모니터를 보면 내가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5시부터 6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6시부터 11시까지 이제 뉴스를 보잖아. 그 다음에 이제 1시 정도까지 밥 먹고 좀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계속 모니터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루에 10시간 이상 모니터 때문에 이제 혹사를 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망가진 거야. 벌써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한 지가 몇 달 됐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채팅 못하겠다 그런 적 몇 달 됐어. 그게 그때 이미 안구건조증인 건데 그걸 모른 거지. 안구건조증이라는 걸 모르고서는 계속 무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화면이 다 깨져버리는 단계까지 간 건데 아우, 미련해서 이래. 미련해서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자기 상태를 잘 모르고 자기 상태를 잘 모르고 조절을 잘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이제 라디오 뉴스만 들어야 되는데 라디오 뉴스를 들으면서 그 광고 시간 이런 게 아까우니까 그때 또 그 뉴스를 봤더니 그러니까는 라디오 뉴스로 청각을 집중하면서 눈으로는 그 저기 인터넷 뉴스를 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너무 노출이 많이 됐나 봐. 아, 눈 아파 씨. 방송하지 말라는 건가 씨. 자, 죄송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브렉시트와 데마고그, 브렉시트와 데마고그 이야기를 오늘 세 번째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제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죠, 그죠? 지난주 목요일에 브렉시트 이야기를 처음 했어요. 그러면서 이 브렉시트가 영국의 1% 그 금융 자본에게는 도움이 돼도 그 영국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저도 뭐가 그렇게 서민에게 안 좋은지 막연하게 잘 몰랐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날 방송을 끝내고 금요일날 브렉시트가 결정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을 보내면서 영국에서 이제 차츰차츰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드러난 내용이 뭐냐 하면 소위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측에서 주장했던 공약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허위사실이었다라는 게 들통이 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영국이 주당 3억 5천만 파운드를 유로에다 내고 있다. EU에 내고 있다. 근데 브렉시트를 하면 그만큼 돈을 EU에다 안 내도 되고 그 돈을 건강보험 재정에다가 투입할 수 있다. 그게 그 지금의 런던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1%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래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숨긴 게 뭐냐 하면 일주일에 그 3억 5천을 내면 그 중에 절반이 영국으로 돌아왔던 거야. 그래서 또 그 절반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영국의 가난한 지역, 그러니까 그 가난한 지자체에게,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게 갔단 말이에요. 특히 코널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영국 서부의 아주 가난한 동네인데 여기에서는 6천만 파운드를 EU에서 지원을 받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저기 브렉시트를 주장한 사람들이 그 지원금은 절대 줄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EU를 탈퇴해야 하라고 막 그래서 같이 찍었는데 EU 탈퇴를 주장했던 특히 높게 나온 데가 이 영국의 서부, 영국의 서부의 가난한 보수들이 사는 동네. 제가 그랬잖아요.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영국의 가난한 우파들이다. 기억나세요? 제가 그게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했던 얘기인데 아마 목요일날 했던 것 같아. 영국의 가난한 우파들을 동원을 해서 지금 이제 브렉시트를 주장한 측이 있다. 근데 이 가난한 우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뭐라 그러나 세상 정보에 박지 않고 그리고 소위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놈들의 언론을 맹신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겠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압도적으로 지지해서 이 브렉시트를 해놓은 거야. 근데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 바로 그 사람들. 가난한 우파들에게 직격탄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브렉시트의 결과물인데 결국 이제 이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소위 이제 런던 시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카메론 총리를 당선시켰던 가난한 우파들을 이용하는 1%의 부자들. 그러면 이 1%의 부자들은 왜 브렉시트를 주장했냐?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1%의 부자들이 왜 브렉시트를 주장했다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왜 브렉시트를 주장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영국으로 들어오는 가난한 이민자들, 이 사람들의 복지 비용을 자기네들이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 세금으로 내는 게 아까우니까 그 세금을 안 내려고 브렉시트를 이제 주장을 한 거야. 근데 이 가난한 우파들이, 서부 지역의 가난한 우파들이 브렉시트를 찬성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이민자들이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이민자들이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 소위 브렉시트 주장한 사람들이 브렉시트가 되면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투표하라고 그런 거야. 그 투표를 다 했던 거야. 근데 투표 끝난 다음에 이 쌍놈 새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얘기한 적 없다.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겠다 그랬지. 좀 더 검열을 강화하겠다라고 그랬지.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검열을 강화한다 그랬지. 이민자들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한 적 없다. 이 누구 같아요? 이 누구랑 똑같아? 박근혜랑 똑같죠.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나올 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임금을 뭐 올려주겠다. 일자리를 올려주겠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들을 다 했잖아. 근데 딱 선거 끝난 다음에 입 싹 닦아버리고 개소리 하고 있잖아요. 이 브렉시트를 주장한 놈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가난한 우파들이 그놈들의 농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너무나 충격을 먹고 그리고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브렉시트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다시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야. 그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EU에서는 사실은 브렉시트를 막 반대하는 척 했지만 이것들도 같이 원했던 거지. 그 낙장 불입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영국 나가라. 그러면서 영국이 EU를 탈퇴하겠다는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절대 개별적인 협상을 안 한다. 이런 발표가 났어요. 근데 그 개별적인 협상을 안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이게 사실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로 결정이 됐지만 이 브렉시트가 영국의 국민투표로 결정됐지만 이게 원래 브렉시트를 하려면 절차가 되게 까다롭다는 거야. EU 회원국들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된대. 그래야 브렉시트가 된대요. 20몇 개의 나라들하고 개별적인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이 영국이 사실 이제 브렉시트
투표는 해놓고 브렉시트 하겠다라고 신청을 안 한 상태래. 확실하게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신청은 안 한 단계라는 거야. 그럼 뭐냐? 브렉시트는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영국에게 유리한, 한마디로 이민자들은 막으면서 자유롭게 자기네들의 자본은 왕래를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메르켈이 꿈도 꾸지 마라. 그래서 EU에서 공용어 24개 공용어 중에 영어를 빼버린다는 거야. 유럽에서 이제 유럽은 이제 24개 국가의 회원국의 언어를 다 공용어로 쓰고 있는데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턴가 그 영어로는 더 이상 EU 문건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영국을 이제 왕따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 회원국들이랑 영국이 회담도 하지 않는다, 회의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브렉시트 선거를 해놓고 그걸 이제 무기로 해서 각 회원국들하고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그런 이제 그 협상을 하려고 그랬나 봐. 근데 이제 그 브렉시트가 EU 탈퇴 신청 먼저 해라. 그리고 나서 협상이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메르켈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해놓고 브렉시트를 안 할 경우 그러지 못하도록 이제 지금 메르켈하고 EU가 영국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좌우지간이 브렉시트가 오기까지 소위 이제 이 브렉시트를 주장했던 자들,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데마고그라고 부른다. 데마고그라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다? 옛날 그리스어로 데마고고스에서 온 말이고, 데마고고스라는 말은 소위 궤변,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거짓 선동을 일삼는 자들, 이런 뜻이고, 오늘날 데마고그라는 표현은 소위 이제 허위사실로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가들, 그러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허위사실로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가들을 데마고그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단어를 그 일요일 밤에 공부하자. 그래서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숨도 못 쉬면서도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 소위 KBS, 국영방송이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나 MBC, 이것도 원래 지금 공영방송이에요. 공영방송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운영은 민간에게 맡겼지만 사실 공공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MBC란 말이에요. KBS, MBC, 그 다음에 SBS, 철저히 민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SBS, 그 다음에 YTN, 여기 국민 세금 몇백억 들어갑니다. 해마다 몇백억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연합뉴스, 이거 국가 지원받는 통신사예요. 그 다음에 채널A, TV조선, 그 다음에 MBN, 이런 이 8개 언론사가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어? 데마고그를 하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의 이 한마디로 부자들의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망치부인 같은 팟캐스트가 소위 그 8개 언론과 현재 맞짱을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본과 엄청난 인력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싸우고 있고, 망치부인은 이제 그 홀몸으로 싸우다 보니까 에너지가 바닥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일단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일단 충전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상황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비상 상황에서도 눈을 감겠다 이건 아니고, 좌우지간이 데마고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거짓 선동을 하는 이 정치인들과 어떻게 싸울 건가. 그럼 이 데마고그가 우리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데마고그들이 우리가 가까이에서 볼 때는 누가 데마고그냐. 소위 새누리당, 그죠? 이번에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더민주의 서영교 의원이 친인척을 등용했다고, 벌써 과거의 일인데 과거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고 엄청 욕을 했잖아요. 한 3, 4일 동안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에 5명인가가 더 있었어. 새누리당 의원들의 4명인가 5명이
그렇게 친인척을 채용한 게 드러난 거야. 이게 뭐 서영교한테는 그렇게 쌍욕을 해놓고 지네들은 자기네들은 바로 잡겠다는 말로 대충 털고 넘어가려는 그게 바로 데마고그예요. 자기네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침소봉대하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정권을 계속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놈들, 이게 데마고그죠. 또 하나의 데마고그는 누구냐? 박지원 같은 사람. 지금 뭐 누구야? 박선수, 김수민한테 이 뭐 당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기소만 되면 그 당원권을 제한하겠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박지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됐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박지원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뭐 무죄 판결 난 것도 사실은 재판 중이었고요. 한마디로 기소된 상태였고, 지금 그거 말고도 엊그저께 저축은행 거 말고 소위 박근혜한테 만만해 사건이라고, 박근혜가 만만해라는 특정 측근들을 가까이 두고 그 청와대를 변칙 운영한다라는 인터뷰를 한 내용 때문에 청와대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재판 중이야. 그죠? 1심 중이야. 그럼 이미 지도 기소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제한한다. 그러면 박지원은 왜 당원권 제한을 안 하냐고. 박지원이 어떻게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할 수 있어?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박지원이 소위 호남 사람들을 속여 넘겨가지고 뭐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이 호남 사람을 다 쫓아냈다. 완벽한 허위사실이잖아요. 박지원 지지자들이 호남에다가 퍼뜨린 소문이 그거란 말이야. 노무현 때 문재인이 호남 사람들 다 내쫓았다. 이거 철저히 허위사실이에요. 철저히 허위사실인데 자기가 당대표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박지원을 당대표로 시키고 싶은 욕심 때문에 박지원 지지자들이 그렇게 거짓말로 호남 사람들을 유혹했고 호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투표하게 했던 이런 데마고그들이 계속되는 한 우리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피해는 누가 보냐고. 피해는 누가 보는 거야. 브렉시트에 찬성한, 그러니까 소위 브렉시트에 지식인들은 다 반대했대요. 영국의 지식인들은, 진보적이고 지식인들은 다 브렉시트를 반대한 거야. 근데 가난한 그 보수들이, 가난한 우파들이 브렉시트를 찬성한 거야. 근데 그 가난한 우파들이 그 50몇 %가 찬성을 해서 브렉시트를 해놨는데 그 브렉시트로 인한 피해, 직격탄을 누가 맞느냐? 바로 영국의 가난한 우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야. 지금 박지원 같은 사람의 데마고그의 노란한 호남이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잖아요. 그죠?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다 찍어줬는데 지금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이니 뭐니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 그죠? 오늘이 세월호 특조위 마지막 날인데 그 특조위에 대해서 지금 논의도 못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이냐고. 호남 분들이 국민의당을 찍었던 건 더민주보다도 더 야당스럽게 하라고 찍어준 건데 지금 국민의당의 모습이 어떠냐. 전혀 야당스럽질 못하잖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그러니 호남 사람들이 느끼는 이 배신감,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 이건 전부 다 호남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안철수는 대권 도전하려고 당대표도 사퇴해버렸어. 그러면 이건 안철수가 호남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지금 호남만 고립시켜놓고 자기는 이제 이 호남 정당이라는, 사실 이제 국민의당 대표로서의 안철수는 호남 정당의 대표라는 그 틀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안철수가 당대표를 그만둔 목적은 호남 정당 대표라는 틀을 버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전국적으로 자기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그만둔 거죠. 그러면서 책임 정치를 하겠다. 아니, 책임 정치를 하겠다면 대권 도전을 포기해야지. 안 그래요? 국민의당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섰어. 그런데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자기가 그만둔다면 아예 그러니까 정치 은퇴를 해야지. 대권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게 책임 정치지.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안철수는 지금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는 게 없어. 그죠? 그러면서 지금 안철수가 자기가 뭐 당대표 사퇴하고 지금 대권 도전하겠다는 거 아니야. 결국 호남만 고립시켜 놓고 자기는 훌훌 떠나가 버린 거야. 그게 무슨 책임 정치냐고. 안철수 대통령 되라. 잠깐만. 너 안철수지? 꺼져. 안철수의 6번째 철수라고 누가 그 한국일보에서 기사를 썼더만. 안철수식 새정치의 실체죠. 그죠? 깨끗한 정치 하겠다 그래놓고 리베이트 받고, 지금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리베이트 받았다는 거 아니야? 깨끗한 정치 한다고 리베이트 받고 그 다음 리베이트 터지니까 도망가고, 그게 안철수식 새정치냐고. 결론은 그런 안철수 측에게 속아서 안철수 박지원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호남만 고립되어 있는 상황.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죠? 예. 자, 좌우지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브렉시트와 대마고그, 이게요 지금 현재 세계의 흐름이다. 지금 이제 제약회사, 그 다음에 무기회사, 제약회사와 무기회사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정유회사, 제약회사, 무기회사, 정유회사, 이것들이 소위 세계의 그 자본의 중심을 이루고, 그들이 소위 뭘 장악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전 세계의 국민들에게 공포를 팔아서, 테러 공포나 전염병 공포를 팔아서 국민들을 농락하고, 그러면서 1%의 권력, 1% 금융 자본의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 상황, 그들이 바로 대마고그의 실체다. 1% 금융 자본이 언론을 장악하고 전 세계의 가난한 보수 세력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한 보수 세력은 주로 뭘 통해서 정보를 얻느냐 하면, 우리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자유로운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소위 그 미디어, 그 1%의 금융 자본이 소유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종편, KBS, MBC, SBS, YTN, 채널A, TV조선, MBN 같은 종편, 그 종편을 장내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또 학력도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가난한 원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 가난한 이 우파들이 브렉시트를 찍거나 아니면 선거를 하면서 잘못된 투표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같은 문제예요. 호남에서 국민의당 몰표를 줬던 거나, 아니면 그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해놓고 지금 후회하는 거나 같은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다, 첫째. 허위사실에 선동되었다, 둘째. 셋째,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고 소득이 없음으로 인한 불안한 상황, 그 불안한 상황을 그 영국에서는 브렉시트에게, 그러니까 그 EU의 체제가 너희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EU 체제가 이민자들을 자유롭게 들어오게 해서 그래서 너희 일자리를 뺏고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 외국인 노동자가 너희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같은 기조예요. 이거는 전 세계의 자본가들이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무기야. 외국인 노동자가 너희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 그러니 외국인 노동자에게 분노해라. 그들을 내쫓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영국의 이민자들은 누구의 필요 때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일까요? 누구의 필요? 자본가들의 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월급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그 중소기업에게 임금을 자꾸 안 주는 거잖아. 중소기업의 납품값에서 임금을 빼고 준단 말이야. 그러면 임금 줄 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그 한국인 노동자를 쓸 수 없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 쓰고 저 불법 노동자예요. 불법 외국인 노동자예요. 라고 얘기를 해갖고 쫓아버리는. 그래서 지금 임금을 아끼는 그런 시스템. 마찬가지로 영국도 그렇죠. 영국도 영국인들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인들을 고용하면 그 노동조합의 조건대로 월급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싼값에 일을 시키는 거야.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의 이익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냐 하면 부자들, 1% 자본가들을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1% 자본가들이 그들을 고용하는 게 문제인데 고용할 때 똑같은 값을 주면 돼요. 그 자국민과 그들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라고 법을 만들면 되는데 똑같은 임금을 주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지 않고 그들은 더 불리한 임금, 더 낮은 임금을 주는 걸 눈 감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는 자국의 노동자보다 그 외국인 노동자를 써서 돈을 아낀단 말이야. 이걸 정부에서 철저히 규제하고 잡아서 처벌하고 그러면 이게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없어지는 문제예요. 안 하잖아. 이유가 뭐야? 결국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온 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어서 그들에게 주는 건 결국 1%의 부자들인 거야. 근데 그 1%의 부자들의 문제를 다른 데로 돌린 거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엔 EU 체제가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속이고 우리나라 노동자들한테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야 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 호남 사람들한테는 더민주가 너희들을 등쳐먹은 거야 라고 속이고 그래서 본질은 어느 나라나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이 1% 부자들이 자기네들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전국의 일자리를 줄이고 국민들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그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데마고그들을 하고 있다. 그 허위사실로 인한 정치선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진실을 추적하는 수밖에 없다. 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전 세계의 서민들이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이 지식인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 세계 데마고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뇌당하고 선동당하면서 소위 그 영화 무슨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소위 파란 약을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그 망치부인 방송을 비롯해서 진실을 전하는 언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 결국 브렉시트로 뒤통수 맞은 영국 사람들, 영국의 가난한 서민들 꼴 난다. 예. 그러니 우리 전국에서 채널A TV조선을 끄는 운동, 전국에서 채널A TV조선 MBN을 끄는 운동을 해야 된다. 예.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그 6개를 끄자. 예. 그 6개를 끄는 운동을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이 거짓 허위사실로 선전선동하는 저놈들의 먹이가 되지 않는다. 우리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은 소위 6개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그 6개 언론을 삭제하는 거다. 그리고 절대 그들을 보지 않는 거. 아무리 재미있고 자극적인 걸 보여주려고 해도 그걸 보지 않는 거. 그게 여러분의 이익을 지키는, 여러분의 살 길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걸 분명히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정관용의 시사자키? 예, 정관용의 시사자키 프로를 보면 거기 이제 박노자 교수 편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은데 좀 발음이 외국인이라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귀화한 사람이라 발음이 조금 어색해요. 그냥 글로 보셔도 됩니다. 박노자 교수의 박노자 교수가 그 정관용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 그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거기 그 박노자 교수가 중요한 얘기를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브렉시트에 찬성한 영국 시민들은 왜 찬성했느냐. 그 이유의 본질적인 문제는 뭐 때문이다. 빈부격차 때문이다. 양극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소위 이제 그런 거예요. 호남에서 그 3번 찍었던 사람들의 명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더민주가 야당답지 못하니까 더민주 잘하라고 더민주에게 채찍질을 가하기 위해서 3번 찍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었죠. 그죠? 뭐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이 호남 사람들 다 쫓아냈다라는 말을 안 믿었고 그리고 뭐 다른 어쩌고저쩌고 거짓말 다 안 믿었고 다만 그 말 그래 더민주가 야당답지 못했으니까 야당다우라고 회초리를 치는 의미에서 3번 찍자는 말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준 거야. 그런데 그래서 3번을 찍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브렉시트를 주장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지금 빈부격차의 원인은 세계화다. 세계화의 천병이 이유다. 그렇게 주장한 거야. 세계화라는 시스템이 빈부격차를 강화한 거고 그래서 그 세계화 시스템 같은 선도 부대가 이유다. 그러니까 이유를 탈퇴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라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세계화의 천병은 이유가 아니라 뭐다? 신자유주의다. 한마디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대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려고 하는 그게 이 빈부격차의 원인인데 그거를 이유 때문이라고 돌렸다는 거야. 물타겠다는 거죠. 호남이 가난한 건 실제로 박지원이나 그 오랫동안 호남을 차지하고 정치했던 박지원이나 정동영이나 천정배나 이 사람들이 김대중 정부 때 비서실장하고 노무현 정부 때 장관했지만 호남이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호남이 나아지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에게 있는 거야. 근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야? 노무현과 문재인에게 돌린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영국이 가난한 건 1% 금융자본이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더 내기 싫어서 꼼수를 부려서 가난해지는 건데 그 책임을 이유 때문이라고 돌린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야. 책임을 회피하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그게 이 영국의 브렉시트와 대마고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호남의 선택과 우리가 비교해보면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결론은 국민을 속이는 거야. 유권자를 속이는 거야. 박노자 브렉시트는 영국판 북풍사건.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뭘 했다.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뭘 불었어요? 북풍을 불게 했잖아. 북한이 쳐들어온다! 이런 어떤 그 공포를 팔아서 그 자기네들이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뻥을 까면서 그 북풍을 팔아서 집권했던 자들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일어난 건 영국의 부자들이 소위 이제 복지 비용을 더 내기 위해서 세금 내는 게 아까워가지고 지금 물타기 그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다. 종합편성 채널이 왜 문제예요? 망치부인 방송 한 번이라도 봤어? 종편이 뭐냐고요, 님들아. 종합편성 채널이라 그래서 채널A, MBN, 그 다음에 TV조선을 말하는 거야. 채널A, TV조선, MBN 같은 거를 종합편성 채널이라 그래요. 그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가령 OCN 하루 종일 영화만 해주죠. 그 다음에 ESP 스포츠 하루 종일 스포츠만 해주잖아. 예능이면 예능.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은
케이블 채널은 원래 한 종목만 하게 되어 있어. 예능이면 예능, 드라마면 드라마, 영화면 영화, 스포츠면 스포츠, 뉴스면 뉴스, 경제면 경제, 한 종목만 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건 뭐냐? 케이블 텔레비전의 채널인데 뉴스부터 스포츠, 드라마, 예능을 다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를 해주는 게 종합편성 채널이야. 특혜죠. 근데 이 종합편성 채널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분야별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뉴스와 보도 프로그램은 20%를 넘으면 안 돼. 나머지 80%는 자기네들이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예능이나 드라마나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채널A TV조선 그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죠? 채널A TV조선 MBN 그렇게 원래 80%는 그런 예능 프로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교양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근데 하루 종일 전체 중에 한 20%도 안 돼. 그런 예능 프로 뭐 시어머니 며느리 싸움 붙이거나 이상한 예능 프로를 뭐 한 10% 15% 넣어놓고 나머지 85%는 계속 시사 관련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 게 잘못이라는 거야. 그게 신문방송법 종합편성 채널법을 어기는 거예요. 종합편성 채널을 운영하는 원칙은 보도와 시사는 20% 이내로 해야 돼. 근데 자기네들이 예능 프로라든가 드라마나 이런 걸 제작하려면 제작 비용이 많이 들잖아. 제작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미친 그 출연자들, 미친 패널들 불러다 놓고 개소리로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 개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그 개소리 하는 놈들이 바로 대마고구들이고 그들의 주장을 보고 국민들의 허위사실에 세뇌당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편성 채널이 나쁘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아까 질문하네. 자, 본인이 질문을 안 했는데, 이 얘기 지금 처음 이해했다. 종합편성 채널이 왜 욕먹는지 지금 이해했다, 손. 종편이 욕먹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내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줬잖아. 내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란 얘기가 있어야죠. 어디 갔어? 몰랐던 분들 잘 몰랐어요. 그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종합편성 채널을 못 만들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종합편성 채널의 시조가 미국의 폭스 채널이야. 그 미국의 폭스 채널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밌어. 드라마도 재밌고 뭐 예능도 재밌고 그런데 그 재미있는 예능이나 이런 드라마들을 막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밑으로 한 줄 자막이 흘러. 그 자막이 다 개소리였던 거야. 가령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 부시가 이기고 있다. 중동의 이슬람 과격 세력들을 자기네들이 무찌르고 있다. 그런 개소리를 계속해가지고 부시 선거운동을 했던 게 폭스 채널이야. 그걸 보고 그대로 우리나라에 종편을 만든 거야, 이명박이. 그래서 그 종편의 부작용이 나타난 게 이번 호남 선거. 이번에 호남 분들이 종편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그 세뇌당해갖고 엉뚱한 선거를 하게 됐잖아. 그게 바로 그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과 언론의 관계. 자본이 언론을 장악하고 막 재미있고 흥미 위주로 막 보여준 다음에 실제로 그 밑에 그걸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야. 그래서 종합편성 채널의 문제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들을 꺼야 된다. 절대 채널A TV조선, MBN, 그리고 KBS, MBC, SBS 얘네들의 뉴스를 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KBS 같은 경우 역사 채널도 보면 안 돼. 예. 그래서 KBS, MBC, SBS, 채널A TV조선, MBN 채널을 끄자. 그럼 뭐 봐요? TVN 재밌어. 그 다음에 JTBC 뉴스 보세요. JTBC 손석희 뉴스 그거 한 편만 보면 돼. 다른 거 안 봐도 돼. 그리고 재미를 찾으려면 TVN을 봐. 그럼 되는 거야. 채널A TV조선, MBN 그리고 KBS, MBC, SBS 그 채널은 꺼야 된다. 이것들이 국민들에게 허위사실을 끊임없이 유포시키고 있다. 망치 부인이 계속해서 그들을 비판하니까 얘네들이 아프리카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 찾아요 이러면서 방송 만든 다음에
아유, 썩을놈 새끼들. 야! 너네 뉴스에서 일베에서 나온 이미지 나 지워. 이 썩을놈들아. 어? 너네 뉴스에서 임마 일베에서 쓰는 그 구라 이미지 그거 갖다 썼잖아. 그런 새끼들이 어디서 피해를 아프리카 TV로 인한 피해를 찾아? 지랄 연병이 창궐을 했어. 어? 눈이 잘 안 보여요. 눈이 너무 아파. 난 원래 인공 눈물을 아주 싫어하는데 현재 위급 상황이라 인공 눈물을 넣는 거야.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내가 간 안과가 강북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안과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안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야.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면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눈에 염증이 생긴 거고, 안구 건조증이 오래돼서 방법은 오래 쉬어야 돼. 근데 또 오래 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 7월 달부터 7, 8월 두 달만 집중적으로 건강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 제가 7, 8월 두 달 동안은요, 일요일, 목요일을 정규 생방송으로 할게요. 일요일, 목요일을 정규 생방송으로 하고, 나머지 날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송하는 걸로. 이해가 되세요? 내일부터 7, 8월 두 달 동안 일요일, 목요일을 정규 생방송으로 하고, 일요일 저녁 8시, 목요일 낮 2시를 정규 생방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비상 상황이 있을 때만 생방송. 그러면 비상 상황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 낮 2시에 와보세요. 뭔가 큰 이슈가 있으면 매일 낮 2시에 와보세요. 그럼 망치 부인이 방송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서 내가 매일 2시에 하겠다는 약속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해 주실 수 있지요?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 두 번째 이야기로 갈게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이 사람이 필리핀의 아키노인가? 누구지? 필리핀에 이제 오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집안이 있는데, 그 오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집안이 귀족 가문이 됐다. 그러면서 막 그 여자 가문을 비난을 하면서 소위 이제 집권을 한 게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야. 근데 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을 우리나라 그 사업가들 중에서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막 되게 비판적으로만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옛날에 무슨 시장을 할 때, 그때 소위 그 지역의 조폭인가 무슨 마약상들을 때려잡아가지고 실제로 막 공개 처형을 하고, 그런 바람에 그 지역의 치안이 가장 안전해졌다, 그런 이야기가 신화처럼 나왔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이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그 52명의 마약상을 체포해가지고 공개 처형을 비슷하게 한 거야. 그래서 군인 경찰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그 처벌에 참가를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잔혹하게 그들을 처형을 한 거야. 그러자 그걸 보고 필리핀의 마약상들이 깜짝 놀라갖고 줄줄이 자수하고 있다라는 뉴스 보셨나요? 제 종편에서 신나게 팔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종편에서 연이어서 22명의 초안산 성폭행 사건을 계속 보도하고 있죠. 그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1년 9월 달에 고등학생 22명이 여자 중학생 2명을 산으로 끌고 가서 술 먹인 다음에 번갈아 성폭행을 했다. 근데 그 사건을 한 사람의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범인들을 다 잡아낸 사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편에서 이런 성폭력 범죄자들을 뭐 막는 도구다 그러면서 톱날이 달린 강간 뭐 방지 기구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한다든가 이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이 두테르테 대통령 이야기와 22명의 성폭행 범죄자 이야기와 무관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연관된 뉴스다. 무슨 연관된 뉴스냐? 형벌 포퓰리즘. 소위 독재 권력은 기본적으로 그 흉악범들을 잡아 족친다. 그래서 강력한 공권력으로 박근혜가 그런 말 했잖아. 그러라고 공권력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강력한 공권력으로 흉악범들을 잡아들인다. 이걸 강조하는 뉴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자기네들이 강력한 공권력으로 범죄자들을 잡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흉악 범죄 기사가 계속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그죠? 흉악 범죄 뉴스가 계속 텔레비전에 아주 자극적으로 아주 섬세하게 보도가 돼.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 엄청 나오면서 이것들을 이 공권력, 즉 경찰이 아주 그냥 박살을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22명의 초안산 성폭행 고등학생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은 경찰을 영웅으로 만드는 이게 지금 종편의 레파토리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부산 경찰에서 있었던 소위 학교에 파견된 경찰이 그 여고생과 그 학교 자기가 감당하고 뭐라 그러나 제대로 설득하고 그래야 될 그 여고생하고 여러 차례 뭐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게 지금 들통이 났는데 이 사건을 이 부산 경찰에서 미리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그냥 그 경찰을 쉬쉬하고 그 사직서를 받는 걸로 파면 뭐 그냥 그 사표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갔는데 어떤 그 퇴직 경찰서장이 SNS에다 이 사건을 꼬발려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진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퇴직 경찰이 한 말이 뭐냐? 그거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에 보면 눈이 안 보여. 실질적인 치아는 내팽개친 채 탈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학교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는 이벤트와 쓰레기 같은 홍보 문화에 목숨을 거는 경찰 조직의 모순과 병폐를 지적한다. 예, 지난 주말 전직 경찰서장이 SNS에 남긴 이 글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글의 폭로는 이렇습니다. 각 학교마다 배치되어 있는 전담 경찰관 2명이 관리 중이던 학생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건데 쉬쉬하면서 사표를 내는 것으로 사건을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 영문인지 30여 년간 경찰 조직에 몸담아온 장신중 전 총경을 직접 만나보죠. 장전 총경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2명의 젊은 경찰관들 뭐 표면상 이유는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둔다 이런 거였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도대체 처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국에 있는 현장 경찰관들, 특히 이제 경찰 조직을 좀 제대로 바꾸고 싶은 그런 경찰관들이 이 잘못된 제도가 가졌던 그 문제점이 이제 이렇게 드러났다고 저한테 알려온 거죠, 사실은. 근데 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그냥 그 문제의 경찰관 2명이 사표 내는 걸로 일이 끝나가고 있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예, 예. 이거를 우리 내부 조직에 골문 걸 터뜨리냐 마느냐는 조금 고민이 되셨을 법도 한데요. 많은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저에게 전해온 사람은 이건 언론에서도 알고 있으면서 이걸 묵살한다는 사실은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의 언론들도 이미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렇죠. 부산이라고 왜 말을 안 해? 사실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슬슬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아마 성폭력 센터에서 예. 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서에 항의까지 했다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사실이죠. 아니, 부산청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라서 우리는 그냥 사표 수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걸 수가 없단 말씀이세요? 그러죠. 책임 회피라는 치사한 수법이죠. 그거는. 일선 경찰서에서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동일부서 직원 2명이 사표를 낸데 사유조차 알아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예. 부산에만 이 일이 한정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산에 지금 밝혀진 2건 이외에 예. 다른 곳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 말씀은 다른 곳에서도 있을 법한 일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언제든지 개연성이 있는 거죠. 언제든지. 언제든지 개연성이. 자, 그럼